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지금 명태균 사건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명태균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지금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이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정치를 처음에 민주당에서 시작했는데 공천 헌금 관련해서 이걸 올바른 목소리를 내다가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당시 그 관련된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죠. 그 과정에서 2명이 구속되고 본인은 제명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정치를 하고 있는 변호사죠. 목소리를 아주 똑바로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동아일보 그리고 뉴스원 보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이 명태균 사건의 배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얽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번 명태균 사건이 결국은 팩트는 어찌하든 간에 지금 어제 창원지검에서도 명태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공천 헌금 비슷하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2명,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명태균과 김영선 사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결국은 이 사건의 최대 후폭풍을 맞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 또는 엄청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의 이런 주장이 약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명태균 사건에 이 드러난 이 녹취록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에 배후에 누가 있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에 대한 성상납 무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지난 9월 5일인데 근데 아주 우연하고 공교롭게도 뉴스토마토는 이제 좌파 인터넷 매체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의 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하동군 칠불사 심야회동 아시죠? 한 달 전입니까? 이 경남 하동군 칠불사의 심야에 김영선,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 등이 만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준석 당시 이준석의 말에 따르면 텔레그램에 캡처된 내용이 완결성이 없어서 곤란하다. 김영선은 이걸 폭로하는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폭로하는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여성이 보통 1번을 받으니까요. 받는다. 1번 안 되면 3번. 이런 식으로 딜을 치려고 했다. 그런데 이준석이 봤을 때 이건 완결성이 없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평이 좋지 않다. 이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뉴스토마토에서 왜 이준석 본인에 대한 성상납 무고 사건이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난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에서 이 칠불사 단독 기사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결국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왜 이준석 의원은 전 국민의힘 소위 말해서 당대표였잖아요. 우여곡절 속에 당대표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앙금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움직인 결과물이 명태균 논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를 변호하면서 명태균이 갖고 있는 텔레그램, 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이죠. 새벽 0시 20분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가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 이 메시지를 본 당시 김영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명태균이 그날 오전 10시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카톡을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라고 하니 명태균이 그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5월 9일 날 이제 문제가 된 취임하기 하루 전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하게 됐고, 이 통화 내용이 언론에 지금 폭로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죠. 당선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당선자 신분이니까 법적인 어떤 적용은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명태균 변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일부 변론서를 내면서 아마 공유가 되거나 또는 확인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5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과 통화했다는 5월 9일 2022년 5월 9일 취임 하루 전날 이 통화 녹음 내용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어서 아주 화근이 되고 있는데, 이게 꼭 이준석이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콕 찍어서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했다. 즉 이 통화는 명태균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 검찰이 확보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김소연 변호사가 확보하게 되면 또는 알게 되면 김소연 변호사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이 오히려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도 아주 직격을 날렸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명태균에게 거의 매일 명 씨에게 자문을 구할 만큼 크게 의지했는데, 이번 사태가 이제 커지고 논란이 일자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정치권 주변에 그냥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다, 이러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직격했어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해서 명태균이 이준석, 김종인 등과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모두 봤다. 그래서 이 라디오 진행자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명태균을 알게 된 건 2021년 3월 5일이라고 하던데 하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무슨 소리냐, 명태균과 김종인이 만난 것은 2020년 10월 11월쯤이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될 부분이다.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카톡 메시지를 다 보고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명태균에게 자문하던 관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하여튼 가장 오랜 기간 대화하고 소통을 한 사람이다, 명태균과. 자, 김소연 변호사의 오늘 이 주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보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명태균 사건은 팩트는 명태균과 김영선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제일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앞으로 검찰이 확보했다는 뭐 카톡 메시지나 등등 SNS 메시지 등을 잘 분석해서 좀 더 명쾌한 어떤 이야기,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줘서 알려주면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소연 변호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과정의 작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